네, 안녕하세요. 종쿤의 명리교실입니다. 일주론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을묘일주예요. 을묘. 어떤 일주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론. 첫 번째는 구조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을묘. 어떤 일주일까요? 그냥 외관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고요. 목이에요. 목과 목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심플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을묘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주에 대해서도 깊게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상당히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보면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요, 음목이고요, 꽃입니다. 그리고 묘목 같은 경우에는 토끼죠. 토끼고 마찬가지로 간목 10%, 11, 그리고 을목이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에서도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100%다.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목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100%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장간의 조차 퍼센테이지에는 다른 오행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좌우묘유는 대부분 도화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화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지에도 도화겠지만 천간에도 도화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꽃이잖아요. 꽃 역시 꽃 이꼬르 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간에도 도화고 지지에도 도화다. 지지도화는 당연하게도 좌우묘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지기도 하죠. 왕지다. 왕지의 특징은 천간에 10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일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신강 일주죠. 그 부분이 2번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부분 특별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심플하거든요. 엄청 심플하고 엄청 단순한 일주다. 신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과 신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강력 보면은 일단 퍼센테이지는 목이 1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구조론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고요. 신강력은 극신강입니다. 5000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극신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극신강에 대해서 본다면은 상당히 신강한, 엄청 신강한 편에 속하며 투출되어 있고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극신강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극신강하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성격이랑 직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명인에 대해서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화사님, 마마무, 효정님, 오마이걸, 한고은님, 안현모님, 원무님, 세븐틴, 박한별님, 장기용님, 지성님, 김소연님, 문근영님, 차장우님, 이서진님, 이런 분들이고요. 특징은 외모도 상당히 도화가 세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을목 같은 경우에도 키가 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동물입니다. 동물, 그리고 형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물은 당연히 푸른 토끼입니다. 그리고 형상 같은 경우에는요, 꽃이죠. 꽃인데 많은 덩굴입니다. 왜냐면 지지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목일 수도 있고요, 사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과 사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일주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생목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뿌리가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잔디, 절대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을목과 간목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꽃입니다. 정통명리, 명리학적으로 봤을 땐 꽃입니다. 물론 주역에서 봤을 때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보면은 이렇게 형상과 동물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형상을 보면 깔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입니다. 성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순수하고요. 그냥 봐도 주변 오행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부드럽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내성적이기도 합니다. 약간 내성적이고요. 명랑합니다. 순수하니까 명랑하다는 말도 크게 어렵지 않죠. 밝고 주변에 잘 맞춰주는 성향이에요. 주변 분들을. 그리고 현실보다는 이상적이에요. 현실보단 이상적이다. 결단력이 있으나 지구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막 잘합니다. 하지만 끝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장점은 순수하고요. 성실하지만 단점은 지구력이 약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서 많이 좌절하실 수도 있고요. 많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는 그러하나 주변 오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변 여행의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없었던 부분인데, 월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 봄에 출생했는 사람, 극신강인 일주인데 플러스 이제 등령을 하겠죠. 등령 월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극신강이라는 결론점에 도달하겠죠. 일주 자체도 신강한데 월이 겨울이나 봄인 경우에는 극신강 사주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5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극신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나마 이제 월이 여름, 가을일 경우에는 중신강에서 중신약 사이. 이 경우에는 좋은 사주죠. 귀격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주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월이 아니라 시로 봅시다. 시에 밤에서 아침 사이, 수랑 목이죠. 목이 들어오는 시간이라면은 어찌됐든 신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다. 반대로 낮이나 오후에 출생하면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주를 가지고 그 전후를 가지고 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합형충파행은 참고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수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암산으로 때릴 때는 이런 부분도 편해요.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주를 보고 월 시간은 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도 대체적으로 암산을 해도 잘 맞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며, 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을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직업적으로 접근했을 때요, 제가 봤을 때는 직장 생활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을목의 장점은 뭐 분위기도 잘 보고 말도 잘 하실 텐데, 반대로 단점은 입이 문제죠. 말로 많이 손실도 봅니다. 말로 많은 걸 얻겠지만 말이 많을 수도 있고요. 조건부에 따라서 식상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여름철에 출생 시 양기가 많잖아요. 활동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리한 부분은 게임, 농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요. 말 잘하면은 부동산도 잘할 수 있어요. 특히나 네, 토가 조금은 있어야겠죠. 여행, 그리고 의료, 교육. 교육업도 말에 관련된 업입니다. 의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사주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이나 프리랜서가 유리합니다. 그런 쪽에 유리함이 많은 사주더라, 일주더라,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태어났거나 봄에 태어나서 극신강 사주라면은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독립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고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더라. 그러면서도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물질적이고 생명력이 강한 일주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요. 잘 하는 거는 아닌데 근성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근성이 있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노력한다. 잘하는 거랑 노력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노력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관련의 규격사주가 되면은 노력하는 만큼 잘한다. 운에서 좋은 게 들어갔을 때는 잘하더라, 용신이 받쳐주면은. 그렇게 보는데 왕지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자기 주관이 확실한 편에 속해요. 그러면서도 휘는 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의견도 활용하고 자기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직업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관이 명확하게 이런 쪽으로 유리하게 가면은 대체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내가 직장생활 사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면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시기에 성장하실 수 있으니 계속 노력만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묘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일주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귀염귀염하고 순수한 느낌의 일주죠. 그러면서도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딱 목으로만 이루어 있으니, 목은 아침이고요. 봄이며 씨를 뿌리고 준비를 하는 순수한 아이 같은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갑목처럼 갑질하고 부러지거나 찌르거나 날카로운 성향보다는 유연하며 순수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일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뇌산소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보다는 주역으로 봤을 때는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째째함, 멀리 가지 못함, 박힘, 인색함,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심. 주역에서 봤을 땐 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키워드를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금전 관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리하다는 부분하고도 비슷하겠죠. 반대로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는 한 가지를 꾸준히 잘할 수 있죠. 집중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박힘 역시 계속 꾸준히 자기 일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인색하다, 이 부분은 사람을 조금은 잘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 사람 상대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소심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마음을 여는 대상한테는 또 확 열어버려요.
물론 을묘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주역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나 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해석하는가는 본인이 하기 나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역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을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을묘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능하면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행 자체가 목에 가을 출생시가 뭐 가장 좋고 아니면은 다른 오행들이 특히나 식재관이 어느 정도 깔려 있으면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는 일주니까요. 순수하시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이 조금 있으면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는 그런 일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을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을사일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